안녕하세요. 보람의 병원 유방외과 천종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출연을 하게 되었고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전성 유방암, 검사와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하고 저는 현재 보람의 병원 유방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 양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외래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가 유방암이면 내 딸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느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확률이 5에서 10%로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계도를 봤을 때 일반적인 암은 만약에 암이 아빠, 엄마 세대에 발생을 하더라도 유전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 세대에서 발생했던 암이 자녀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없고 우연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동시에 걸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전성 암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만약에 부모 세대에서 유전성 돌연변이 혹은 유전성 암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자녀에게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유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이 되더라도 반드시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암 확률이 남들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유전자를 물려줄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왜 2분의 1이냐를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씩 해서 총 46개인데요. 한 쌍 중에서 하나는 아버지에게, 하나는 어머니에게 물려받고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 중 한 명에게서 변이가 있는 비정상 염색체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분에게서 정상 염색체 하나와 비정상 염색체 하나, 둘 중 하나를 물려받게 돼야 되고 따라서 자녀가 변이 염색체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이 염색체를 물려받았을 때 무조건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회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성 암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우선 봤을 때 한 쌍의 염색체에서 우선 하나의 염색체에 후천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로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염색체에 동일한 유전자에도 후천적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유전자의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이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성 암인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 바로 암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염색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지만 살면서 다른 염색체의 동일한 유전자에도 후천적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돌연변이로 손상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암이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성 암이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암들이 동일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유전성 유방암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유전이 되게 됩니다. 이는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부모 중 한 명이 돌연변이가 있다면 자녀도 50%의 확률로 변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유전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좀 더 이른 나이인 조기 발병을 하게 되고 양측성 유방암인 경우가 많고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발성으로 암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한 5에서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암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으로 자녀에게 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성 암과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것이 바로 가족성 암입니다. 아까 제가 어머니도 유방암이 있고 자녀도 유방암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방암이 발생할 때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방사선, 나이, 호르몬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한 가족 구성원들은 평생 동안 공통된 환경적 요인, 비슷한 생활 습관이나 비슷한 환경적 요인을 가지기 때문에 엄마도 유방암이고 나도 유방암인 경우가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를 우리가 가족성 유방암이라고 말을 하고 전체 유방암이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 가족 구성원 안에 2명의 유방암 한 후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전성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성 유방암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유전성 유방암의 대다수 한 25%는 브라카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TP53, P10, 8비트, CDH1, STK11 등 여러 가지 유전자가 유방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전성 유방암의 검사는 간단하게 우리가 혈액 검사를 시행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열을 해서 그 안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유전성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따라서 체열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몇 가지 종류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브라카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변이 중에서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브라카 유전자 돌연 변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안 나왔지만 강력하게 유전성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중 유전자 패널이라고 한 번에 브라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방암 관련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다중 유전자 패널을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느냐 했을 때, 당연히 다중 유전자 패널은 여러 가지 유전자를 분석하기 때문에 브라카 유전자 하나를 보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급여 체제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브라카 검사를 시행하게 하게 되지만 임상기관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그 의사들에 따라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유전성 암이 의심될 때는 다중 유전자 패널을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유전성 암 검사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근처의 병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성 암 검사를 하면은 몇 가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양성 결과입니다. 양성 결과는 인성적으로 의미 있는, 이 변이가 있을 때 암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우리가 양성이라고 합니다. 음성일 경우에는 돌연 변이가 없거나 돌연 변이가 있더라도 그 증상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암으로 이어지지 않는 변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음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신기한 점은 미분류 변이라고 VUS라는 게 있습니다. 이 VUS는 변이가 있으나 아직까지 밝혀되지 않은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데요. 하나의 유전자, 예를 들어서 브라카 유전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 유전자 안에서도 엄청 긴 DNA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돌연 변이는 이 염기 서열 안에서도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종류로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돌연 변이가 정말로 몸에 이상 징후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강력한 변이는 우리가 양성 변이라고 일컫지만, 변이가 있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관없는 변이도 있습니다. 이 미분류 변이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추후에 암이랑 관계가 되어 있다고 밝혀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 실제로도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한국에서 발견된 브라카 변이 중에서 원래는 미분류 변이였으나 추후에는 병원성으로 다시 재분류된 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미분류 변이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물론 괜찮은 것이고 추후에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쁜 변이로 재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기보다는 좀 더 해석에 신중을 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모두들 아시는 브라카 유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는 안젤리나 졸리를 통해서 엄청 유명해졌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스타였던 안젤리나 졸리가 암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으로 유방을 다 절제를 하고 난소까지 절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녀가 BRCA1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졌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BRCA라는 이름은 원래 브레스트 캔서진, 유방암 유전자의 줄임말에서 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가족성 유방암 환자들이 연구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이 된 거고, 브라카 유전자는 1, 2, 총 두 가지가 있고, 브라카1은 1994년도에, 브라카2는 1995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유방암 유전자인데 사실 이 유전자들의 본래 기능은 DNA가 손상이 있을 때 복구를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유전자인데 브라카 유전자는 우리 암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 정상적인 세포 안에서 세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쁘게 자랄 수 있을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브라카 유전자의 기능이 고장이 나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면은 세포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변할 거고 그래서 암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브라카1, 2 유전자 변이 유병률은 각각 5% 정도로 서구 여성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의 위험도 올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 위험률을 봤을 때 브라카1이 브라카2보다 좀 더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70세까지 암 발생 위험률을 보면 브라카1인 경우에는 유방암은 50%, 난소암은 25% 정도고 브라카2는 유방암은 35%, 난소암은 대략 11%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난 남자니까 유방암이랑 난소암이랑 상관없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의 경우에도 이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면은 유방암 위험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이나 췌장암 발생 위험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분명히 본인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전성 유방암의 예후는 일반 유방암과 동일합니다.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더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브라카1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진 3중 음성 유방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라카1 유전자를 가졌을 때 좀 더 예후가 나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카 변이가 높은 확률로 있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검사 시행을 권유하고 이제 급여 기준을 정해놨고 그 검사 대상을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 본인이 유방암이면서 3등친 이내 증조부모나 증손, 사촌 등 가족 중 한 명이 유방암이나 난소암, 나팔관암, 복막암, 췌장암 또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40세 이하 유방암이나 양측성 유방암, 남성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이 같이 진단된 경우에 이 브라카 유전자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브라카1은 3중 음성 유방암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3중 음성 유방암에 한해서 40세가 아니라 60세 이하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이나 난관암, 복막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중요한 점은 가족 중에 브라카1, 2 유전자 변이로 진단된 경우에는 다른 딸이나 어머님, 다른 가족분들도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경우에는 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회라고 코브라 스터디가 있는데 현재 대림성모병원의 김성원 교수님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른 연구진들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전성 유방암을 많이 연구를 하셨고 이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회 사이트에 가면은 본인의 유방암 임상병리학적 요소들과 가족력을 체크를 하면은 본인이 브라카 변이가 있을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중요한 점은 브라카 변이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방암이 이미 진단된 경우입니다.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술과 반대측 위험 감소 예방적 유방 전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남은 유방이 있다면은 이 남은 유방 조직에서 또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시행을 한 결과 이미 만약에 암이 생겼더라면 사실 유방을 부분만 수술하더라도 전체적인 생존율, 기대 수명에는 괜찮다라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2025년에 한국인 브라카 변이가 있는 국내 57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575명의 브라카 유전자 변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효양적으로 봤을 때 377명이 유방 보존수를 했고 198명이 유방 전절제를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전체 생존율을 봤더니 유방을 부분만 수술하더라도 생존율, 사망률에는 괜찮다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유방 보존술을 했을 때 남은 유방에 재발하는 경우는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재발하더라도 치료한다면은 예후는 괜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제 브라카 변이가 있더라도 난 무조건 유방을 전부 절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 위험 감소 유방 절제술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측을 예방적으로 이 반대측 유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방을 전절제하는 것은 당연히 또 이제 유방을 다 절제하기 때문에 반대측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반대측 유방까지 모두 절제를 하더라도 생존율에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은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고 생존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예방적으로 다 절제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반대측 유방암이 진단된다면 그때 치료하더라도 생존율은 괜찮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2년 전에 유방암 관련 큰 학회에서 보고된 거고 11개 국가에서 총 2,500여 명의 브라카 유전자 변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입니다. 여기 검정색 선이 양측 유방 절제술을 시행을 한 경우인데요. 양측 유방 절제술을 시행을 했을 때 당연하게도 반대측 유방 재발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율, 사망률을 봤을 때 유방 보존술을 하든 유방 전절제술을 하든 유방 전절제술을 하면서 반대측 유방 전절제술을 같이 했을 때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생존율은 똑같았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또 중요한 점은 만약에 반대측 유방 재발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때는 사망 위험도가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반대측 유방 재발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양측 유방을 미리 예방적으로 절제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존율에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반대편 유방에 암이 재발을 한다면은 사망 위험도가 2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가 잘 상의해서 수술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에 아직까지 걸리지 않은 브라카 변이 보유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방암 치료는 조기에 치료한다면 생존율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예방적으로 양측 유방을 미리 절제를 한다면은 유방암 발생 위험도는 낮출 수 있지만 아까와 비슷하게도 생존율에 대한 이득은 아직까지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예방적으로 양측을 모두 절제한다고 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0%가 되는 것은 아니라 남은 유방 조직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위험도는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브라카 변이 보유자의 경우에 유방을 모두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는 것은 따라서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인 경우고 모두 절제를 하더라도 유두보존 유방 절제술과 유방 보건술을 통해서 유방 모양을 예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런 유두보존 유방 절제술과 성형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 겨드랑이에 한 4, 5cm 정도 되는 작은 상처를 통해서 이런 유방을 다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성형을 하면서 양측 예방 절제술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합병증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방을 모두 절제하기 때문에 수유를 못한다는 점이 있고, 유방을 없어진다는 그런 상실감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예방적으로 양측 유방을 절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난소입니다. 이제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도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를 했었는데 브라카 변이가 있다면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의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를 했을 때 난소암의 발생 위험도를 낮추지만 아까 유방암과는 다르게 사망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난소 난관 절제술을 예방적으로 했을 때 난소뿐만 아니라 유방암 발생 위험도까지 낮춘다는 결과도 있고, 이 예방적 난소 난관 절제술은 50세 이전에 시행할수록 난소암과 유방암 위험 감소 이득이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소는 이제 임신과 출산에 필수적이고 출산 또한 일생 동안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한국 유방암학회 진료 권고안에 보면은 브라카1, 2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양측 유방 절제술을 시행을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위험 감소, 난소 난관 절제술은 35세에서 40세 이후의 출산 계획이 종료된 여성에게 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방 절제나 난소 절제 등의 치료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없다면은 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25세부터 1년에 한 번씩 유방 MRI, 그리고 30세부터 유방 MRI와 유방 촬영술을 권유를 하고 있고, 남소암 검진을 위해서 30세부터 매년 경질 초음파 검사와 난소암 관련 지표인 CA125 혈액 검사를 권유를 합니다. 물론 유방 MRI는 암이 진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이 검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불편감이 있지만,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년 유방 MRI를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35세부터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하셔야 되고, 유방이 조금 큰 여성형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50세부터 매년 유방 촬영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립선암 검진도 하셔야 되고 췌장암 검진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 외에도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브라카 유전자가 아니라 TP53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고 유전성 유방암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일생 중 누적 암 발생률이 매우 높고 유방암 위험도도 60%까지나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피부나 신경, 근육, 혈관, 그리고 뼈에 전신의 육종이 잘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뇌종양, 폐암, 백혈병, 부신 피질암 등 여러 가지 암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암이 45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호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브르카 유전자보다 더 이른 시기인 20세 이후부터 매년 유방 MRI를 권유를 하고 있고, 전신에 암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간격의 전신 MRI 및 뇌 MRI 시행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연구된 게 많이 없어서 이러한 검사가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단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 있으면서 유방암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치료 방향은 일반 유방암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방 보존술을 했을 때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사선 치료가 전신의 육종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유방 보존술보다는 유방 전절제를 좀 더 권유를 하고요. 위험 감소 양측 유방 예방 절제술은 고려해 볼 만하지만 워낙 다른 육종의 발생률과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우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카우덴 증후군은 P10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고 평생 유방암 위험도는 40에서 60%, 그리고 평균 진단 연령은 50세 이하입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암, 갑상선암, 신장암, 대장암의 위험도도 많이 올린다고 보여져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여러 증후군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카우덴 증후군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30세 이후부터 매년 유방 MRI를 시행을 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자궁내막 검사와 대장 내시경, 신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한다면은 암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제 검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암이 걸렸을 때를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이 유전자 검사 자체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암 변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일으킬 수도 있고, 언제 암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올 수 있으며, 만약 내 검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때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여러 가지를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우선 유전자 검사의 장단점을 스스로 비교하고 치료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의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전 정보의 공개는 검사 대상자 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를 발급받으려면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시행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검사 대상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정 대리인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라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 혹은 금치산자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을까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전체 유방암 중에서 유전성 유방암은 5에서 10%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도 유전되는 경우는 50%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미리 조기에 예방 및 발견이 가능합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 전절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안젤리나 졸리처럼 반드시 예방적 유방 절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소암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어렵고 예후가 유방암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출산 계획이 더 이상 없으실 때 예방적으로 난소 절제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성 유방암이라 할지라도 전혀 자책하거나 자잘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이고 만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홈페이지에서 만약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은 제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우선 해피님께서 이제 유방 낭종성 변변이라고 작년에 0.46이었는데 올해는 0.61이네요. 다른 검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적 검사만 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낭종성 병변일 경우에는 유방암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낭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깨끗하다, 유방에 별거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낭종이 크기가 조금 더 늘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까지 하셨던 대로 정기적으로 검사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검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상피내암 연기인데 방사선 치료 꼭 해야 할까요? 허투 양성이고 0.9cm입니다. 사실 방사선 치료는 암의 종류보다 중요한 게 유방 수술 방법입니다. 상피내암일 때 유방 전절제를 했다면은 남은 유방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 필요가 없고 하지만 만약에 유방을 부분으로만 수술했다면은 남은 유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암 주위를 이렇게 떼내는 건데 방사선은 그 남은 유방의 스팀 다리미즈를 한 번 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을 부분으로 수술할 때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최근에는 연기암일 때 매우 초기에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는 연구도 아직까지는 초기의 연기암일 때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는 경우도 생략하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분으로 수술했다면 방사선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 찬란한 행복이님께서 질문 주셨고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 몇 살부터 받는 게 적절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20살 이상부터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본인 가족분들 중에 브라카 유전자가 이미 확진된 경우에만 시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본인이 충분히 내가 브라카 유전자가 있을 때 유방을 예방적으로 미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자니님께서 질문 주셨고 유전적으로 위험이 높다고 해도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 관리로 발병 확률을 줄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유전성으로 이제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적이나 뭐 식습관 등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유방암 발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적절한 생활 관리를 한다면은 발병 확률을 명확히 낮출 수 있습니다.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 가족이 브라카 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35세 이상에서는 본인 유방을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씩 만져보면서 자가검진을 하셔야 되고, 유방 조직이 조금 있다면은 50세 이후부터 매년 유방을 눌러서 찍는 유방 촬영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립선암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전립선암 피검사 수치나 아니면 초음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이민희 님께서 질문 주셨고, 저희 오빠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유전성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남성 가족에게서 암이 발견될 경우 여자 가족들의 유방암 위험도도 올라가나요? 네, 만약에 그 전립선암을 가지신 오빠분께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브라카1,2의 변이가 있다고 하면은 여자 가족분들도 이런 브라카 검사를 해서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모두가 함께님께서 질문 주셨고, 저는 아직 결혼 전인데 혹시 브라카 변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보험 가입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이 받을까 걱정되어요 말씀 주셨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브라카 변이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가 되게 힘들고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브라카 변이가 있다고 해서 이걸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이걸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승현님께서 질문 주셨고, 자가면역 질환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자가면역 질환이 아직까지 유방암이 명확한 원인이 된다는 것은 밝혀져 있지 않고, 물론 이게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자가면역 질환과 유방암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연님입니다.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지 혼자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유방암이 생길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을까요? 유방의 자가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의 발생 확률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만진다고 해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이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자가검진을 정기적으로 했을 때는 조기에 유방암이 진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을 낮추지는 못하고 조기에 진단될 확률을 좀 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검진을 하는 게 유방암 환우분들의 생존율을 높인다라는 결과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실히 하세요 이렇게 권유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월 자가검진을 하시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58세 여성이고 폐경 7년 되었어요. 리비알 복용 7년째이고요. 산부인과에서는 리비알 복용 계속해도 된다고 하고 외과에서는 끊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리비알 며칠만 안 먹어도 땀이 흠뻑 젖고 너무 힘들거든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이런 경우 되게 많고, 사실 산부인과에 좋은 약이 유방암에는 안 좋고 유방에 좋은 암은 산부인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득실을 따져서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처럼 이렇게 약을 조금만 안 드셔도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은 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유방암을 정기적으로 검진은 하셔야 되고, 너무 증상이 심할 때는 사실 환자분들께 우리가 이런 유방암이 걱정돼서 약을 끊는 거는 좀 너무 과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차 사고 나갈까 봐 집 안에만 있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BAP님께서 질문 주셨고, 18년도에 37세 유방암 호르몬 양성으로 전절제 수술했습니다. 고모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브라카 검사를 했는데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의미한 변이는 아니라는 애매한 결과가 나왔어요. 변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수치는 영국 케이스가 잘 없다고 하시던데 25년도에는 영국 결과가 좀 생겼을까요? 세브란스 암 예방과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면 최신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병원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브라카 검사를 사실 환자분이 하셨는지 고모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환자분이 하셨을 것 같은데, 25년도에 이제 연구 결과가 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 자료에서 보여드렸는데, 예전에는 VUS 애매모호한 결과가 있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병원성이라고 밝혀진 유전자 변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어느 병원에 가셔도 결과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천해 주는 병원은 없고 근처에 아무 때나 가셔도 됩니다. 나뭇잎회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유방 촬영 결과 치밀 유방이라고 들었습니다. 치밀 유방이면 암 발견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꼭 추가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은 상당수가 치밀 유방입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치밀 유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면은 치밀 유방이라서 초음파를 한번 해보라 이런 결과가 되게 많이 오는데요. 물론 치밀 유방이면은 촬영술만으로는 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별거 없다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걱정되는 것도 있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셔도 되지만 만약 초음파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면은 앞으로 건강검진에서 유방 촬영술만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한번 걱정되시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응원합니다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술과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인데 이런 음료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은 유방암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분들의 재발률도 높이기 때문에 술은 웬만하면 유방암에 안 좋기 때문에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경우에는 유방암 환자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재발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커피는 상관없이 드셔도 되지만 이 커피에 설탕이 들어간 믹스 커피나 라떼 같은 것들은 오히려 비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커피를 드셔도 된다의 의미의 커피는 아메리카노처럼 설탕이 안 들어간 커피입니다. 커피는 드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시 치밀 유방이라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초음파해줘야 안전할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없고 저도 외래 진료에서 매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만약 별 이상이 없다면은 저는 4, 5년쯤 뒤에 한 번쯤 해보세요 말씀을 드리고 유방 초음파를 2년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유방 촬영술만 반드시 2년에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 팔이 잘 붓는 림프 부종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붓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림프 부종은 한번 악화되면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림프 부종을 줄이는 방법은 가볍게 마사지를 팔 전체를 해서 팔에 있는 물이 몸으로 빠져나가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제 사실 수술이나 이런 게 있지만 성공률이 높지는 않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신 준비 중인데 혹시 임신 중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 치료가 가능한지 태아에게는 안전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임신 중에도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유방암이 진단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임신했을 때 총 3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임신 1기만 지나게 되면은 항암을 하더라도 이 항암제가 태아에 가진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태아에는 특별히 영향이 없습니다. 유방 절제 후 보형물이나 재건술 보험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증급여 적용이라고 해서 95% 유방 수술료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보형물이나 재건술도 보험이 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50%만 보험 적용이 되고 이 유방 보형물을 넣을 때는 우리가 인공진피라고 비싼 재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비싸기는 합니다. 50%까지 보험이 됩니다. 찬란한 행복이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유방에서 가끔 통증이 느껴지는데 인터넷을 보면 통증만으로는 암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통증이 유방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나요? 유방 통증과 유방암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를 보면은 열의 9은 유방이 찌릿찌릿해요, 유방이 아파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방암이 증상의 통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유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 진단되었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운 좋게 그냥 겹친 경우이지 통증으로 유방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 친척은 수술 후 8년이나 지났는데 최근 재발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우리가 유방암 외에 다른 암들은
5년만 괜찮으면은 이제 완치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방암은 예후가 좋고 순한 반면에 좀 끈질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10년이 지난 뒤에도 재발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유방 검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발 다른 장기에 재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유방이 있기 때문에 남은 유방에도 재발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유방암 치료를 한 이후에도 확률은 좀 많이 높진 않지만 충분히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방 미세석회화는 암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해마다 검진에서 나오는데 몇 년 차 강남 차병원에서 암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또 검사해야 될까요? 유방 미세석회화의 경우에는 나쁜 석회가 있고 착한 석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석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양성석회라고 하고 유방에서 이제 우리가 모유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우유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우유가 쌓여서 찌꺼기처럼 보이는 게 석회입니다. 암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요. 근데 만약에 모양이 조금이라도 안 좋았다면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 병원에서 권유를 했을 것이고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다면은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검사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2년마다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 미세석회가 괜찮다고 다른데 암이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년마다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두유나 콩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콩이 유방암의 실제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여성 호르몬제, 갱년기 치료약,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으면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유방암 확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두유나 콩 등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은 식물성 호르몬이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과는 다른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콩이나 이런 두유를 먹는다 하시더라도 유방암 위험 요인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콩이나 이런 거를 안 먹으면은 한국 음식 중에는 먹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분면증 때문에 수면 부족이 계속되는데 유방암 발생 확률을 높일까요? 물론 이런 수면 부족과 유방암 간에 이제 명확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서도 실험을 이제 연구를 된 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줬을 때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종이 발생을 더 잘한다라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보다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방암 발생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 두 분이 유방암이고 제가 상피내암 1기이고 전절제했는데 수술한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잘 때 돌아 누울 때 좀 찌릿한데 유두는 살렸고 좀 더 지나야 할까요? 그리고 브로카 검사해야 할까요? 어, 유, 수술하고 나서 좀 찌릿찌릿한 증상은 사실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찌릿하다고 해서 암이 재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고 좀 더 지켜봐도 전혀 무관할 것 같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모 두 분이 유방암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카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조하나님께서 질문 주셨고 교수님 허투 양성은 재발률이 좀 더 높은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 기간 동안 봤을 때 허투 양성이 호르몬 양성암보다는 재발률이 좀 더 높고 3중 음성 유방암보다는 재발률이 좀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을 봤을 때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낮은 확률로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반면 허투 양성은 진단되고 아니면 치료하고 2, 3년 뒤에 가장 높았다가 2, 3년이 지나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률은 좀 더 높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수술하고 치료하고 3, 4년이 지나면은 호르몬 양성보다 오히려 더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0.5cm 결절이 있어서 추적 관찰 중인데 5년 넘게 크기가 안 자랐다면 마음을 편히 두어도 되나요? 네, 편히 두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2, 3년만 보면은 2, 3년 동안 봤는데 크게 안 자랐다고 하면은 굳이 5년 동안 볼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폐경 증상이 심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싶은데 유방암이면 호르몬 치료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유방암이 진단되신 분들한테는 이런 호르몬 치료를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숨어있는 유방암이 모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유방암이 진단되신 경우에는 폐경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할 경우에 호르몬이 안 들어간 생약 성분의 폐경 치료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난소 기능이 안 좋으면 유방암도 걸릴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난소 기능과 유방암은 확률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만약에 난소 기능이 떨어진다면은 유방암 걸릴 확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체중과도 관련이 있다는데, 체중을 줄이면 실제로 재발 위험도 줄어드나요? 네. 체중과도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체중과 엄청 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유방암을 진단되신 분들도 반드시 운동을 해서 체중을 잘 관리를 하면은 이게 바로 유방암 관리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있고, 사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을 많이 더듬기도 했었는데,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산타프님께서 "유방암도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 수치에 나오나요?" 하셨고, 사실 유방암과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는 물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게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은 좀 많이 낮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방암 이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도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검사 수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재발을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